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9.4로 올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월 대선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매매 수급 지수는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늘고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에 따른 관망 심리가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고양시 아파트 거래량은 64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서울을 포함한 외지인 매입은 267건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거주자의 고양시 아파트 매입은 204건으로 31.5%였습니다. 일산 서구의 외지인 매입 비중은 44.7%에 달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시장 전반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16억 원과 1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각각 전용 면적 35제곱미터와 40제곱미터의 초소형 아파트로 1.5룸 구조에 해당됩니다. 서울 시내 1에서 2인 가구가 늘고 소득 수준도 높아지면서 입지 좋은 고급 초소형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0선을 하회하면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에 서울 거주자의 고양 아파트 매입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고소득 1에서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초소형 아파트 가격마저 15억 원대를 넘어섰는데요. 시장의 관망 심리는 짙게 깔렸지만 이럴 때일수록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커리어우먼 권호숙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동산 올인원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오늘 권호숙 대표님이 말레이시아에 기회가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전에 사실 말레이시아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골프 여행도 많이 가셨고요. 자,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대체 어떤 기회가 있다라는 건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부동산을 익히 드물 케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동남아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요.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국가 중에서도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에 있는 거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할 것이 서말레이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할 텐데요. 우선 말레이시아는 왜 이러한 지역에 인기가 있고 또 한국 국민들이 또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말레이시아를 선호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보통 동말레이시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 공기 좋은 나라, 아주 깨끗한 나라, 자연이 정말 좋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인식은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없고 요새 우리나라 봄 날씨 정말 날씨는 좋은데
공기는 정말 안 좋죠. 하지만 말레이시아를 가보시면 많은 분들 느끼겠지만은 정말 파란 예쁜 하늘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의 또 감탄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아침에 해 뜨는 모습과 해 지는 노을을 보실 때에 굉장히 예쁜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자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 말레이시아는 적도 부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레이시아를 보시면 태풍이라든지 이러한 자연의 재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해외에 거주를 하거나 해외를 뭐 하시게 되거나 사시든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안전한 지역인지 안전한 나라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치안에 대한 것들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아주 안전한 나라라고 거듭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이 생활을 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나라, 또한 이러한 경제 성장률도 함께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행복 지수 3위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해마다 이 행복 지수는 다르게 나오지만은 이러한 아주 좋은 이러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또 교육 환경도 굉장히 우수한 나라 중에 한 곳이죠.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점점 이게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 교육입니다. 교육 부분도 굉장히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 속에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영어가 필수로 하고 또한 중국어까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국어와 또 말레이시아어, 중국어 또한 영어까지 4개국어를 능통히 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 환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이 인구인데요. 인구는 해마다 그냥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국민들이 많이 사는 나라 중에 한 곳이죠. 굉장히 많은 여러 나라에서 다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말레이시아와 서말레이시아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 남한의 면적의 3배 이상, 3배 정도 크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해마다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코로나 시점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3%, 3.1%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를 예상하는 경제 성장률이 5에서 한 6%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4%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게 발전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간단하게 지리적이나 환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인 장점을 보시게 되면 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행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 적도 부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물류라든지 무역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특히 한국에서 갈 때는 한 6시간 소요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길다 이렇게 느껴지시는데요. 거기 시점에서 시작해서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다닐 때는 굉장히 가까운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로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을 보시면 이 사계절이 늘 똑같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은 한 22도에서 32도 정도 이런 기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지라든지 피부가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중에서도 의료 기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의료 수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최상위권의 의료 수준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가 많이 모여 사는 나라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다문화가 살다 보니까 음식도 다양한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한국 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이런 식당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주말에 가시면 정말 줄을 쓰지 않고는 먹지 못할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이 또 한국 음식 중에 한 곳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우수한 환경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식과 영국식으로 나눠서 국제학교가 있는데요. 이 국제학교 자체가 이 환경이라든지 교육이 우리나라 차원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이 학비가 나눠질 수 있겠지만은 학교의 퀄리티에 비해서 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나라에서 최고 인기가 많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이 유가라든지 교통비, 식대 이런 주택 비율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인기가 많은 것이 추후에 은퇴를 하고 나면 사실은 수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제 지출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저렴한 이런 물가가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제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감하게 어떤 것이 행복 지수가 높여줄까 알지만은 많은 분들은 그 이유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서 보면 이 소소한 행복들이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읽을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안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은 사실은 이 치안이 제가 직접 말레이시아에서 거주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치안은 싱가포르이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이 동남아 중에서도 정말 이 치안이 안전한 나라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 안전한 나라로 있는데 여기에서 말레이시아는 우리 한국보다 치안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 하물며 내 집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우리는 편리하다고 생각하시고 뭐 택배라든지 원래 요새는 글랩이라든지 이런 주문, 배송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내 집 문 앞에서 받아볼 수 있지만은 이 치안이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강화가 되고 얼마나 안전한지 그거는 배달은 되고 하지만은 일단은 내 집 밑에 로비까지 내려가야지만이 되는 이러한 카드 시스템과 지문 시스템 또한 얼굴 안면 인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치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다국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언어가 아이들은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인도 마찬가지죠. 중국어를 잘하든지 영어를 잘하든지 이런 것들만 언어 소통에서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유일하게 다국민이 살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가 보면 과거에는 은퇴를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사실 세컨하우스를 준비를 해서 골프도 치시고 삶에 조금 여유를 있게 그러니까 사실 분들이 준비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젊은 분들이 굉장히 이게 층 연령대를 보시면 굉장히 젊은 분들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발전 공부를 위해서 이러한 세컨하우스로 준비를 하셔서 미리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수 옛날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신다면 보통 해외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계시고 못 하시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사고가 깨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니까 투자를 어떻게 하지, 부동산 취득을 어떻게 하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사실은 이 투자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분양을 했을 때에 내가 집을 취득했을 때에 그 가격, 처음에 시작하는 그 가격이 얼마에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투자의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시작하는 스탠바이 가격이 다른 사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다른 사람과 내가 가격이 차별이 있다 그러면 투자의 목적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재테크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 세금인데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이 세금 구조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제일 좋은
혜택을 받는 것이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는 나라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의 우리 같은 경우 있는 세금이고 여기는 아예 없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우리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내 소유로 등기를 다 할 수 있지만은 당연히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 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가 취득이 되는 데가 있고 취득이 되지 않는 국가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프리홀드와 리스홀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 동남아 그러면 집값이 굉장히 저렴한데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토지 소유가 같이 되는 지역의 금액이랑 그렇지 않는 지역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가격도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는 이게 높이 나오는데요. 높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의 가치도 물론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왜 높은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가격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호 바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조호 바루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어디쯤 위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지도를 보시면 이 한국 지도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보시면 이 한국 지도,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한국 지도로 보였거든요. 여기가 조호 바루고요. 여기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인접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싱가포르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는 잘 아는데 조호 바루는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크게 한번 보시면 서울 지도처럼 보이는 바로 옆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미는 이런 기업들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해서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코카콜라, 하이에이든 같은 큰 기업들도 건물을 짓고 있다. 정부에서 미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 특구 지역입니다. 말레이시아 중에서도 우리나라도 경제 특구 지역이 있죠. 여기 지역이 경제 특구 지역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지역이 조호 바루 중에서도 이스칸다 푸투리라는 지역인데요. 보통 이스칸다 푸투리는 존이 저희가 이게 설명하기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A 지역과 D 지역까지 있는데요. 여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에 이스칸다 지역 존 A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만 해도 해외 부동산에는 솔직히 좀 큰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상당히 실거주 측면에서도 투자 측면에서도 매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권호숙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해봤고요. 이어서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보 체크 말레이시아 조호 바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제3의 도시라고 하는 조호 바루. 지금 현재 저희가 살펴볼 건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가 좀 범위 넓게 벌어져 있는데 약 1억 3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조호 바루 좀 위치도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대체 어떤 부동산 투자로서의 특징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말레이시아 이 조호 바루 입지와 특징 한 번에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그 지역 자체가 머릿속에 그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제가 이번 시간에 할 지역은 조호 바루 위치하고 있는 지역 중에 단가베이라는 이스칸다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존 A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국제 비즈니스 금융 상업센터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조호 바루에서 보시면 조호 바루의 중심을 보시게 되면 싱가포르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나이 공항이라 창이 공군, 싱가포르 창이 공군이고 세나이는 조호 바루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공항이죠.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레저, 교육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보통 초, 중,
그 대학까지 20분 내에 거리로 위치를 하고 있는 명문 학교들이 다 밀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병원 의료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분들이 많이 또 계시다 보니 한국말을 해주는 분들도 비치가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골프가 아주 인기 있는 나라 중에 한 곳이고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랜드라든지 헬로키티 타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는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단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주거와 상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 단지입니다. 총 세대를 보시면 근 9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큰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아까도 저희가 이슈 진단에서 체크를 해봤을 때 시세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대표님, 지금 이 지역 시세는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시세는 이게 한국의 아파트 가격과 여기는 콘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랑 콘도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세가 우리나라 아파트를 사시게 되면 청약을 하거나 청약 이외에 분양을 받은 분들을 보시면 정해져 있는 가격에 받고 사고 하는데요. 여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좀 다른 시스템을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이 토룸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7천에서 3억 중반 후반까지 있다는 것이 실제로 보면 이 가격인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로 이 프로모션이라는 기간을 두고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에 많은 경제 사정이 정체가 돼 있다 보니까 이 건설사에서 프로모션이라는 할인 분양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거는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콘도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가격입니다. 실제로 투룸 가격이고 실제는 3룸, 4룸 가격인데 이 가격이 실제로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중에 이 가격에 이벤트 할인 분양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구매를 할 수 있다. 누구나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개념이고 실제 거주를 세컨하우스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이 2개고 화장실 2개, 방 3개, 화장실 3개, 방 4개, 화장실 4개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메리트 있는 거는 아무래도 가격이다. 가격이 출발선이 어디서 얼마를 사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개념으로 수익이 높은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앞서서 이 가격을 말씀드릴 때 참고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조홀은 투자의 전략을 한번 세워본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렴한 분양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행사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조호가 단가베이라는 지역은 왕가들이 살고 있는 이 부촌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지적으로 굉장히 편리할 수밖에 없고 싱가포르 접근성도 아주 높지만은 상권의 활성화가 아주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호는 저희가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사실 어려움이 전혀 없이 한국 부동산과 조금 다르다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기회가 좋고 또 누구나 접근을 가능한 이러한 부동산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권옥수 대표님과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상당히 저는 몰랐던 새로운 지역들 지금 함께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투자의 매력도는 높은 것 같긴 한데 뭐 대표님 말씀 중에도 나왔다시피 국내 부동산과는 솔직히 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이 조호바루 지역 투자에 유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한국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해외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어떠한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지 보통 이렇게 자기만의 계획이 서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해외 부동산 취득할 때는 뭐 세컨 하우스를 준비를 한다든가 유학을 위해서 학교 때문에 또한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내가 실제로 거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거주할 때 렌트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어렵게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에이전트와 함께 동행을 하면 된다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고요. 특히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이 되는 거와 그렇지 않는 거, 토지가 소유가 국가 소유가 있을 때에는 이 한국 분들의 부동산 성향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주의점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신다 그러면 이 프로모션 할인 분양을 할 때에 굉장히 좋은 이런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기회는 늘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잡는 것도 하나의 운이 좋은 이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이 해외는 특히나 전문가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또한 모르는 거를 하나씩 알고 가는 이런 단계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전문가와 하나하나 짚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권호숙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투자 이민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주제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권호숙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장 4선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이 시계가 훨씬 더 빨리 감겨지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원준 전무님이 오세훈 서울시장 4선 성공, 서울 부동산 투자의 타이밍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헌정사상 최초로 4선에 당선이 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이 개발을 참 잘했던 시장님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자, 지금 시대 반영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당선이 됐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헌정사상 최연소 민선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최초의 재선을 하면서 또 재선 서울시장이 됐었고요. 2021년도 재보궐선거에 당선이 되고 헌정사상 두 번째 3선 서울시장까지 되고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 다시 한번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4선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역대 최초의 민선 4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다. 자, 그 공적이 상당히 화려하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 자, 바로 2021년도 재보궐선거 당선 뒤에 서울에 정치되었었던 재개발과 재건축,
자, 재개발과 재건축 이 사업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서울 내에 10년 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노후된 지역들의 개발에 나섰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서울 내에 노후가 됐었던 지역들, 자,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10년 동안 쌓아놓고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 이제는 개발이 되고 신축화를 통해서 바로 청약과 임대 물량 확보가 나서졌다라는 게 가장 큰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 사업들이 전체 다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물꼬를 터 나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아직까지는 이 사업들이 초기 단계이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27년도, 자, 2027년, 자,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모든 사업들이 궤도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2027년 정확하게 연도가 나왔는데요. 자, 바로 2027년도 3월에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자, 그런 만큼 서울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자, 서울의 개발들이 완료가 된다. 자, 그 다음 대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 이제는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만큼 27년까지 서울 내에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여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서서 가장 크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자,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저뿐만이 아니라 자, 정치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입에 오르는 만큼 큰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7년도 3월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서울 내에 있는 다양한 개발 지역들, 자,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어 나갈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지금 현재 노려볼 만한 부동산 투자 지역 어떠한 곳이고 어느 정도 금액대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재개발입니다. 유력 재개발지, 자,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있죠. 자, 재개발지, 유력 재개발지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자, 노후도가 충족이 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 사실 동의율, 기본적인 동의율을 받기는 상당히 쉬운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투자 금액은 2억에서 3억 정도의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유력 재개발 후보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노후도가 충족이 되지 않는 지역들도 일부 있으니까 조심해서 투자에 나설 필요 있다라고 유의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 계획 등 다양한 재건축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들과 맞물려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자,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기본 300%에서 약 500% 이상,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800%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충분한 사업성이 나오는 아파트 지역들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갭 투자 비용은 약 4억에서 한 10억 정도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강남권에 접근한다. 그럴 경우에는 약 20억 이상의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지번을 공유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구입을 해서 향후 재건축이 들어갔을 때 입주권을 받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의 투자 방법도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 이 입주권을 노려서 투자에 나설 경우 사업성이 좋은 곳 같은 경우에도 약 2억에서 3억 정도의 금액이면은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재건축에 맞춰서 거주용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한 세대를 구입을 하는 데에는 그 배의 몇 배의 비용이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일 경우에 그 세제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통해서 입주권을 받고 분명히 이런 상가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분담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계속적인 세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단지 내 상가를 통해서 소액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향후에 분담금을 일부 부담을 하시는 게 투자적인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 가능하니까 자, 서울 내의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꼭 한번 상담을 통해서 투자의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원준 전무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역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정보 체크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가까이에 신논현역 위치해 있습니다. 방 구조는 원룸 그리고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재 시세 6억 8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역 알아보기 전에 신문 기사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번동의 모아타운 1호 사업지입니다. 자, 용적률을 약 300%까지 끌어올리고 이 지역들 앞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나올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793세대에서 1240가구로 이제 가구 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중에서 임대 가구도 약 265가구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사업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이 사업들을 좀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많이 밝혀졌는데요. 자, 수많은 임대 물량 그리고 청약, 일반 청약으로 나올 수 있는 세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또는 무주택자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기회들이 열린다라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진 첫 번째 모아타운 1호 사업지 강북구 번동인데 자, 제가 말씀드릴 지역은 강북은 아니고요. 강남입니다. 자, 그중에서 지금 말씀드릴 거 신속통합기획 또는 모아타운 1기 신도시 개발이 이제 가속화가 된다. 자, 8회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는 1기 신도시 그리고 서울 내 다양한 사업지들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개발지 등 다양한 지역들 이제는 사업이 좀 빨리 이루어질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자,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수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는 이 정치권의 움직임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지역 반포 1동 지역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곳 강남대로입니다. 자,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 지나간 이 강남대로에서 자, 바로 왼쪽편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서초구 반포동, 이 아래쪽으로 이제 서초동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잠원동, 오른쪽으로는 논현동과 신사, 압구정, 청담, 그리고 삼성동 아래쪽으로는 역삼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뽑을 수 있는 입지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지역이 향후에 앞으로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 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노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이지만 이렇게 수많은 지하철이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이 개통함에 따라서 이렇게 수많은 노선들과 약 30개, 40여 개의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이 지역인데 실제로 이 반포 1동을 방문을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서울인가? 이게 강남인가? 라고 놀라실 텐데 자, 그 와중에 땅값은 비싸겠죠. 자, 평당 1억이 넘어가는 땅값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하지만 노후도도 심하고 난개발, 참 이상하게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그리고 모아타운이 진행이 된다라면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 1동 지역이면서 강남대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가게 된다면 반포 자이가 위치해 있는데요. 자, 땅값이 아니라 아파트 평당 가격이 1억이 훌쩍 넘어간 금액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옆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삼성동입니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필두로 해서 이 주변 일대 다양한 업무 지역들 크게 개발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려도 뭐 특별히 뭐 믿어지진 않겠지만 실제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앞으로 이 지역 개발 지역이 어느 정도는 큰지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드론을 띄우셔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넓은 부지에 대규모로 업무 시설이 형성이 되고요. 자, 무엇보다도 삼성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거주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업무 시설까지 역삼동 그리고 논현동, 반포동 일대까지 크게
타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신분당선 연장 개통 1단계 개통됐습니다. 자, 강남에서 신노년, 노년 신사까지 1단계 완료가 됐고, 자, 지금 중요한 건 1단계가 아니라 2단계입니다. 용산까지 뻗어나가니까 이 용산까지 뻗어나가는 신분당선, 자, 그렇게 된다라면 신노년역 그리고 노년역, 자, 이 일대 같은 경우에 7호선, 9호선 신분당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규모 업무 시설들은 모두 도달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큰 가치를 갖추고 있는 입지다. 자, 롯데 칠성부지, 서초동, 롯데타운 이것도 뭐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간단히 넘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살펴봐야 될 거 강남대로 쪽입니다. 자, 강남대로 상권지 같은 경우에 대기업 쪽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건물을 올리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지금 실제로 이 강남대로 쪽 방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논현동, 반포동, 잠원동, 신세동 이 일대. 자, 과연 얼마만큼 개발이 되고 얼마만큼 변화할지 지금 아직 가늠도 안 되는 상태들입니다. 자, 이 일대에 이 비싼 상업지들이 크게 개발이 될 경우에 예전에는 강남역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중심지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큰 사업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곳에 같이 따라 나서서 한번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지금 이제 땅 파기 시작했는데요. 자, 10년 이상짜리 사업입니다. 자, 이제 목표 자체는 뭐 2027년에서 28년도까지라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10년 장기적인 개발 사업으로 내다보시고 향후에 GTX 2개 노선, 다양한 노선들이 또 추가될 예정이니까 자, 이런 면 살펴보시고 투자에 나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거 이겁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자, 여기가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도로가 지나다니는 곳인데 이곳을 지하화를 통해서 도로를 밑으로 넣어버리고 자, 지금 이 옆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반포동 그리고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공원과 상업시설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서초구 사업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이 공이 넘어갔습니다. 서울시 쪽에서도 어떠한 식으로든 개발을 할 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8월 정도면 영역의 발표가 나오니까 한번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이겁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지역, 이 지역에 아파트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 공원들을 이제는 내려다볼 수 있고 반포자이와 눈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노후된 지역들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개발이 될지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중에서 먼저 개발이 추진되고 있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이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부고속도로가 공원화된다라면 더 좋은 자연 환경을 갖춘 곳으로 변모가 된다. 자, 반포자이와 견줄 수 있을 만한 입지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반포 일동 빌라촌도 오세훈표 재개발을 추진을 한다. 자, 바로 모아타운으로 선회를 해서 앞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크게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지역을 방문해 보시면 부동산을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거의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길 건너편에 있는 논현동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매매가 6억 8천에서 7억 6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 약 4억 정도의 투자 금액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보다 지역이 좀 노후가 되어 있고요. 자, 하지만 그중에서도 신축에 상당히 살기 좋은 모습으로 나올 거니까 4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다. 단순히 이곳에 있는 살기 좋은 집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는 아파트로 바뀌어 나갈 지역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투자에 나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인데 아마 큰 비용을 부담을 해서 이렇게까지 뭐 월세 받으실 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소액으로 향후에 아파트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 소규모 재개발 사업지, 그리고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이 반포동에 투자가 가능하니까 약 4억 정도 운영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이 강남에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수인 분당선 또 신분당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역시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신문 기사 먼저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민의힘당과 인수위 첫 당정회의를 거쳐서 추경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을 하겠다. 자, 그리고 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추진. 자, 지금 특별법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상향을 검토. 자, 용적률을 보통 300에서 500%까지 올릴 수 있는 특별 법안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300%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도에서 오케이만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범위이고요. 자, 그중에서 500%까지 올린다. 자, 대박이 나겠죠. 자, 그런 만큼 1기 신도시들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최근 신문 기사 될 것 같은데요. 자, 신도시 재건축 공약 여파로 인해서 리모델링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특별법이 마련이 되고 1기 신도시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하는 게 조금 웃긴 상황입니다. 자, 리모델링 갈 필요 없어졌다.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추진을 해야겠죠. 자, 분담금이 좀 들더라도 이제는 건설사와 용역 계약이 맺어져 있는 지역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의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으로 갈 필요 없고 재건축으로 간다. 자, 재건축 뭉칫돈이 몰리는 1기 신도시입니다. 고양 아파트나 자, 분당 이 두 지역 고양시 일산과 분당 같은 경우에 현재 용적률, 아파트 용적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을 했을 때의 사업성이 훌륭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지역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분당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분당. 자, 1기 신도시로서 강남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던 신도시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가장 공들여서 이제 만들어진 신도시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자, 이 지역 상당히 살기도 좋고 거주하기 좋은 여건들, 교육 환경과 모든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만 자, 판교 신도시가 들어섬에 따라서 구도심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가격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 노후되어 가는 지역, 이제는 재건축 바람이 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의 기회가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급매 물량들이 조금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물량들이 다 사라지고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점점 붙어 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지역은 분당입니다. 분당 정자동 지역. 자, 일반 분당선과 신분당선 두 개가 교차하고요. 주변 일대 네이버 본사, 두산타워, 그리고 현대중공업 R&D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성남주택전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성남시부지인데요. 자, 예전에 분당을 분양을 했을 때 분양 사무실로 썼었던 지역들입니다. 샘플하우스 용도와 자, 이곳 다양하게 이제는 업무 시설로서 앞으로 큰 개발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자, 주변에 다양한 업무 시설들 그리고 KT 본사, 네이버 본사, 두산타워와 현대중공업 R&D센터 등 다양한 업무 시설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대치동 1타 강사들이 오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교육, 환경, 업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먼저 추천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지역 두 지역입니다. 서현동 그리고 정자동. 이 지역은 자, 어떠한 식으로 투자에 나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어떠한 식으로든 개발을 앞으로 진행을 시킬 거고요. 1기 신도시 시장님들, 예전 이제 시장님들이 되겠죠. 이 시장님들뿐만 아니라 자, 정부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큰 재건축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재건축 아파트 어떤 거 잡아야 되는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용적률이 낮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으면서 자, 리모델링 가기 힘든 곳들, 이제는 리모델링 안 하겠죠. 자, 그 이외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파트를 구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다주택을 피하고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투자 전략, 바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주소지를 공유를 하면서 이 상가를 무시하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상으로 과반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 이제는 비례율을 낮춰서 어떻게든 입주권을 주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가 조합은 재건축 분담금 폭탄을 피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법도 개정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상가 조합원들한테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법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분당 1기 신도시입니다. 지금 투자 금액 1억에서 약 2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상당한 소액으로 향후 아파트 입주권을 누려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정자동 지역 같은 경우에 자, 다른 지역들보다도 용적률, 그러니까 여유 용적률이 높고 그리고 1억에서 2억 소액으로 이 물건을 잡아서 향후에 입주권을 잡는다.
자, 정말 영리한 투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김원준 전무님의 무료 세미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